안녕하세요. 백세 건강 비타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아주 생활 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을 자다가 꼭 한두 번, 아니 3번까지도 눈을 떠서 화장실에 다녀온 적 말입니다. 분명히 피곤해서 누웠는데 밤새 몇 번이나 깨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가 않죠.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원래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넘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이 끊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몸이 무겁고 하루가 괜히 힘겹게 시작되죠. 낮에는 자꾸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도 흐트러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어납니다. 눈에 띄게 큰 병이 생긴 건 아니어도 사실은 이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삶의 질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런 날이 자꾸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밤새 몇 번이고 잠이 끊기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집중도 잘 안 되고 사소한 일에도 괜히 예민해지고 왜 이렇게 하루가 길게 느껴지지? 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지요. 이렇게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끊기는 잠은 단순히 불편하다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하루 리듬 전체를 흔들어 놓고 서서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야간요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뭐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 필요는 없죠. 그냥 쉽게 밤마다 화장실 들락날락하는 몸이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사실 이건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흔한 변화입니다. 젊었을 땐 자기 전에 물 한 컵을 마셔도 아침까지 거뜬히 잘 자고 일어났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왜 이렇게 밤마다 자꾸 눈이 떠지고 소변이 마려울까요? 왜 젊었을 땐 아침까지 푹 자던 사람이 나이 들면 밤마다 화장실에 들락날락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 몸의 저장 창고, 방광 때문입니다. 방광을 쉽게 말하면 물탱크예요. 낮 동안 생긴 소변을 모아뒀다가 어느 정도 차면 신호를 주고 화장실에 가서 한 번에 비우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땐 이 물탱크가 참 튼튼했습니다. 웬만큼 차도 괜찮아, 아직 버틸 수 있어 하고 기다려줬죠. 그래서 자기 전에 물 한두 잔 마셔도 아침까지 쭉 잘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물탱크가 점점 작아진 것처럼 변합니다. 조금만 차도 아이고 얼른 비워야겠다 하고 신호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소엔 괜찮다가도 막상 잠자리에 들면 2-3시간 간격으로 눈이 떠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엔 물 한 잔 마셔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꼭 새벽에 한 번은 깨네 하고 느끼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먼저 남성분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커집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나오는 길을 눌러버리니까 마치 수도꼭지에 이물질이 끼인 것처럼 시원하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 방광은 아직 다 비우지 못했는데도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죠. 빨리 또 가서 해결해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시원치 않다거나 앉으면 또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출산을 경험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땐 고무줄처럼 탱탱했던 풍선이 세월이 지나면 늘어나고 힘이 빠지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예전엔 반나절도 잘 참던 게 이제는 조금만 차도 바로 신호가 오는 겁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나면서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면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갱년기 들어서면서부터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이유는 신장과 혈액순환의 변화예요. 낮 동안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다리가 잘 붓는 분들 많으시죠? 저녁에 양말을 벗었는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거나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나면 종아리가 무겁고 땡기는 느낌이 드는 경우요. 그런데 밤에 누워 자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중력에서 풀려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혈액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물이 결국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밤에만 유독 화장실을 몇 번씩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에는 화장실 생각도 안 나는데 누워만 있으면 꼭 2-3번씩 일어나게 돼요. 마치 밤이 되면 몸속에 숨어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생활 습관이 문제일 때도 많습니다. 저녁 늦게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든지
자기 전에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을 배불리 먹는다든지, 그럼 당연히 밤에 소변이 늘어납니다. 아니, 낮에는 멀쩡했는데 왜 자꾸 밤에만 화장실이 가지? 하고 의아해하실 때 사실은 자기 직전에 먹은 음식이나 음료가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커피, 녹차, 심지어 보리차 같은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 카페인이 몸을 자꾸 자극해서 오줌을 더 빨리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잠 오라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셨는데 오히려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버렸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술. 잠 안 올 땐 맥주 한 캔 해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맥주가 사실은 숙면 도둑입니다. 술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더 빼내는 역할을 해서 결국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들거든요. 게다가 술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다 깨다 하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실제로요, 한 60대 남성분은 매일 저녁 맥주 한 캔은 건강에도 좋다더라 하면서 자기 전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3번은 꼭 화장실을 가야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늘 피곤하다고 하셨죠. 이분이 습관을 바꾸고 나니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방광이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둘째, 남성은 전립선, 여성은 방광 근육이나 호르몬 변화 때문이고요. 셋째,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밤에 위로 올라오면서 생기는 혈액순환과 신장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녁에 물이나 술,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는 생활습관의 문제예요. 이 4가지가 겹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밤마다 화장실 가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큰 병이라기보다는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불편일 뿐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밤마다 자주 깨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사람 몸은 잠을 자면서 하루 동안 망가진 세포를 고치고 또 면역력을 회복하는데요. 이 과정이 계속 끊기면 몸이 회복할 틈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이게 쌓이면 단순히 피곤하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몸의 면역력이나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이 들쭉날쭉해지거나 혈관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큰 병이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몸이 이제 나 좀 챙겨줘 하고 보내는 작은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자주 깬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내 몸이 달라졌다,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라도 생활을 조정해주는 게 바로 예방이고 건강관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 불편함,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저녁 이후 수분 조절이 필요합니다. 물을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대신 저녁 7시쯤 이후에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대신 조금씩만 입을 적셔주는 정도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자기 직전에 물컵 가득 마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해요. 갈증이 난다면 그냥 한두 모금 정도, 목을 축이는 정도만 괜찮습니다. 둘째, 커피, 차, 술 줄이기입니다. 나는 커피 안 마셔요 하셔도 사실 녹차, 홍차, 보리차에도 은근히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밤에 따뜻한 차 한 잔 하신다고 들이켰는데 그게 오히려 새벽 화장실 부르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맥주는 숙면의 적이에요. 그러니 저녁에는 가능하면 카페인 없는 허브차나 따뜻한 물로 바꿔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방광 근육 운동입니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요.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앉아있을 때 아랫배와 엉덩이에 힘을 살짝 줬다가 푸는 동작입니다. 쉽게 말해 소변을 참는 것처럼 힘을 주는 연습이에요. 이걸 하루에 5초씩 10번만 해도 방광이 소변을 좀 더 오래 담을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티도 안 나니까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넷째, 소금 줄이기와 체중 관리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물을 붙잡아두려 하고 그 수분이 밤에 몰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되도록 싱겁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배에 살이 많으면 방광을 눌러서 자꾸 신호를 보내기도 하니까 체중 관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진은 꼭 필요합니다.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다 보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염, 심지어 당뇨 같은 병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 증상이 오래가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는 몸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하지만 그냥 두면 힘들어지고 조금만 관리하면 훨씬 달라집니다. 마치 새벽마다 울리던 알람을 꺼버린 것처럼 다시 편안하게 아침까지 숙면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만 이런 게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로 밤을 뒤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오늘 밤에도 또 깨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들으신 팁 중 딱 하나만 먼저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오늘은 좀 다르네? 하는 기분 좋은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세 건강 비타민이었습니다.